헬로티비 뉴스 보도를 계기로 밀양 복합예술공간 방치 문제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랐습니다. 시의회는 계획도 전문성도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환 경남 의령군수의 첫 공판이 1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 군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제3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 대회가 내년에 전국체전이 열리는 김해에서 엿새간 펼쳐졌습니다. 대회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봤습니다. 경남의 멋과 여유를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월에 가볼 만한 경남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4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1억 8천만 원을 들인 밀양의 복합예술공간이 1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준비 과정은 물론 행정 절차도 부재였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열린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하두는 단연 동가리 복합예술공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혈세 낭비와 장기간 방치 사례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목적에 예산을 해가지고 임원을 했으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3층, 4층이다 보니까 좀 이용하기 불편도 느끼고 해서 아마 단체가 그렇게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새롭게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 모집에 나서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극단 밀양에서 무엇보다 계획성 없는 운영 방식은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이 공간이 조성된 이유는 웹툰 작가를 유치하기 위한 것. 입주 작가를 구하지 못하면서 이곳은 1년 가까이 2명의 지역 작가 창고로만 사용됐습니다. 무려 시민 혈세 1억 8천만 원이 낭비된 현실에 밀양시를 향한 감사는 날카로웠습니다. 방송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대책조차 없었던 만큼 무관심에 대한 질타에 밀양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웹툰 작가분들을 거기로 모셔서 그 웹툰 작가들의 어떤 역량과 역할을 가지고 동가리 골목 그 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 마케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다만 웹툰 작가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섭외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웹툰 작가들뿐만 아니라 또 이 공간을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의회 지적 언론에서 방송이 나오고 나니까 뭐 공문을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1년 동안은 그럼 뭘 하셨습니까? 복합문화예술 공간 운영에 안전을 기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밀양시. 하지만 시민 혈세 낭비와 허술한 행정력을 지켜본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화려함과 역동성, 박진감을 겸비한 세팍타크로는 언뜻 족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세팍타크로 대회가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남 세팍타크로 협회 정장한 전무이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는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대회는 제34회 전국 회장기 세팍타크로 대회입니다. 우리 대한세팍타크로 협회로 봤을 때에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권위 있는 대회라고 봐지죠. 이번 대회에 전국 중고 그리고 또 대학
일반부 약 40개 팀 이상이 참가하는 이런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7월 중순에 태국에서 개최되는 2023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가 참가하는 좀 규모가 크고 또 경기력이 또 향상된 가운데 대회 참가하는 좋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세팍타크로 대회가 김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2024년 내년 그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이제 열림에 따라서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경기장을 김해 진영 스포츠 센터에 올 초에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시에서는 이 전국체전 추진단이 이 내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경기장 점검도 또 해야 하고 또 운영에 대한 이 상태를 또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홍태용 시장님이 적극적인 이런 또 지원과 또 김해시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줌에 따라서 이 대회가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하죠.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국가대표 총괄 감독을 맡고 있지만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팍타크로 경기력이 일치월장해서 종주국인 그 태국의 경기력을 좀 많이 근접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에 중국 아시안 게임에서는 두 개 부분, 그러니까 즉 3인조 경기와 4인조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중에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목표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남 대표 선수단 중에서도 현재 국가대표에 저를 포함한 여자 선수 4명과 남자 선수 2명이 주전 멤버로 참가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세팍타크로가 아직은 비인기 종목인데요. 이 선수들을 위해서 또 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우리 종목이 사실 뭐 비인기 종목이지만 경기장에서 관람 한 번을 해보시면 이 세팍타크로의 어떤 다이나믹한 경기 기술에 매혹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팍타크로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세팍타크로를 체험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 세팍타크로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홍보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온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그 세팍타크로 교실을 작년부터 계속 우리 경남 훈련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 세팍타크로 스포츠 클럽 한마당 대회를 매년 11월 달에 우리 경남에서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박이 세팍타크로 교실 운영을 우리 경남 협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계신 분들은 저희 그 세팍타크로 협회에 연락을 해서 참가를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세팍타크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장한 전무이사와 회장기 세팍타크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을 지나 맞이하는 6월은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우거진 녹음이 청량함을 더해져 여행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아름다운 6월, 경남에서는 이곳을 가보지 않는다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활짝 핀 연꽃과 푸른 송림이 우거진 숲, 시원한 폭포 소리가 한편의 시처럼 들리는 현장을 우성만 기자가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한 해 이송하는 소아응급 환자는 5,000명입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소아과 전문의 지원자도 전무한데 대도시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HCN 최연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월수금 토요일에만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명을 웃돌던 소아과 전문의가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단 1명밖에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 시간 외에 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해당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이송 시간이 평균 1시간으로 떱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이 코로나 의심 환자 전문의 부재 등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산 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해 부산에서 119가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000명 수준. 이 중 12%는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우리 응급 환자, 우리 아동들이 집에서 아플 때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인프라 구축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탁과 대비 현저히 낮은 소아과 진료 수가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소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의사 1명당 업무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역시 단 1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소아과의 낮은 수가. 그 병원에서 그리고 그 작은 월급을 받는 사람 아무도 안 올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높은 월급을 주고 한 명 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들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매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잣대로 꼽히는 소아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HCN 뉴스 최연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환 의령군수의 첫 공판이 1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태환 의령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원봉사자 A씨에게 9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오 군수는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고 A씨가 임의로 돈을 썼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와 오 군수 측은 다음 기일인 8월 25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의 항소심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우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재정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